안녕하세요. 스타트업 Q&A 박준석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바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끔 특히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보다 보면 지정공모라는 표현이 있고 자유공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가 만약에 지원 자금 우리가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정공모라고 하는 거는 자유공모, 지정공모는 딱 봐도 쉽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용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을 한 거예요. 어떤 특정 아이템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아이템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선정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아이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 보는 지정공모의 유형은 이런 거예요. 자, 4IR, 지정공모의 4I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IR 소부장, 이런 식으로 지정공모 많이 나오거든요. 4IR은 이제 4차 산업 아이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경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4차 산업 관련된 아이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접수하면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유공모는 특정 아이템을 우리가 한정 짓지 않겠다. 그래서 뭐 기업이 업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나 재무 상태 등 그냥 일반적인 요건에 충족하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지정공모가 경쟁률이 셀까요? 자유공모가 경쟁률이 셀까요? 당연히 자유공모가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죠. 그냥 업종을 무관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지정공모가 합격률이 좋을까요? 자유공모가 합격률이 좋을까요? 실은 창업 준비가 잘 돼 있고 앞으로 사업성과 성장성이 이렇게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공모, 자유공모 상관없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면 지정공모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고, 따라서 합격률도 높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부분의 경우 자유공모에 해당이 되면 뭐 내가 일단 조건이 돼야 되니까 지정이든 자유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조건이 되면 넣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봅시다. 지정공모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아이템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국가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만드는 분들이 보통 PD라고 하기도 하고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공무원도 있고 기술 전문가도 따로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정공모를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기술에 대해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1년 하반기인데 2022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들고 싶은데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떤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4차 산업 쪽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을 이끌 거라고 믿으니까. 왜냐? 4차 산업이 아닌 걸로 하게 되면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이테크를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4차 산업을 많이 가고 있죠. 세계적 트렌드도 그렇게 되고. 소재 부품 장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국산 기술 개발의 능력을 갖춰야지 다른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뭐 제재나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공격할 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서 국산 기술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면
금상첨화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공모에 하게 되는 경우는 되게 뭔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이걸 해야 되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틀에 막힌 그 어떤 한정된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부처별로 그 필요성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한정시킨 특정 아이템을 이렇게 공모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명이 다 똑똑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건데, 혹시 이런 분야에서 개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한테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수요조사 내용을 우리는 RFP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조사 이 문서를 한 장에서 뭐 3장 정도 이렇게 짧게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한 2,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있어.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핵심적인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떤 걸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윤곽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서 수요조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수요조사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부에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괜찮은 것들을 몇 개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차년도 정책 때 반영을 해서 지원 사업이 공문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 발짝 대응이 늦은 기업들인 경우는 이런 지정 공모나 수요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일 하다가 새로운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런 공고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더 빠른 기업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요조사서도 내고, 그리고 담당 간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게 되고, 실제로 좋은 반응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미 사업계에서 다 써놨죠. 그래서 지정 공모가 어떻게 보면 자유 공모보다 가끔은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한 기업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정 공모를 많이 내는 그런 지원 사업들은 매년 이런 수요조사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수요조사 때부터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기획하는 그 기술이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훨씬 여러분이 사업도 선정되기가 쉽고, 여러분의 회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기 유리하다. 그런 내용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유공모랑 지정공모의 차이는 크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지정공모는 한정된 그런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신에 사전에 이런 준비를, 수요조사서나 이런 RFP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하는 기술을 가능하면은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선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여기서 나중에 뽑혀서 공모가 되면은 실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남들보다 준비를 훨씬 오래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이런 RFP나 수요조사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업이 내가 이런 미리미리 기술 수요조사나 이런 쪽을 참여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연구소나 이런 연구 부서가 있고 이런 기술 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력이 업무가 이런 지정 공모랑 관련된 업무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 이런 과제를 따내게 됐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인건비 보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 공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힌다면 훨씬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키를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 Q&A는 여기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